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 인생의 뒷모습을 조용히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연이었습니다. 정연은 평생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했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뒤로 미뤘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도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며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곁엔 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진짜 내 편은 몇이나 되는가. 그날부터 정연은 마음을 조용히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음을 다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채널 내 삶의 지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왜 인간관계를 줄여야 하는지, 어떤 인연은 과감하게 놓아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매일 들으시다 보면 언젠가 그 무거웠던 관계의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위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진중한 이야기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정연의 마음을 따라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연에게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지나며 의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는 정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만 꺼내놓기 일쑤였습니다. 정연이 아프다고 말해도 에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나도 바쁘다며 전화를 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내가 이 인연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인연은 아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정연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과연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더 지치게 만드는가? 정연은 그날 이후 연락을 줄였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맞추려는 노력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미안함보다 안도가 더 컸고 외로움보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은 조용히 흘려보내야 한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마음만 괴로워질 뿐이다. 관계란 시간의 길이보다 지금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연은 그제야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인 삶은 결핍이 아니라 성찰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을 줄이고 가까이 있던 지인들과도 거리를 둔 정연은 문득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와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겠지만 이제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그 시간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괜히 외로워지고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다. 정연은 그 말씀을 떠올리며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하늘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던 꽃 이름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익숙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지. 아,
나는 이런 걸 참 힘들어했지. 정연은 다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할 줄 아는 이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정연은 그제야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혼자인 삶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그녀는 매일 조용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정연은 문득 자신이 붙잡고 있는 몇몇 관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잘 지내는 듯 보여도 늘 마음이 불편하고 만나고 나면 괜히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놓지 못한 이유가 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많았고 사소한 추억이 많아서 도저히 등을 돌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생각해 본 끝에 정연은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건 정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것을. 상대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보다 내가 떠나면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 나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정연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시작이다. 내려놓을수록 자유와 평화가 따른다. 정연은 가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필요 이상의 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관계들을 정리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그 인연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잊는다고 해서 추억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놓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살펴라. 정연은 그 말처럼 이제는 누군가의 반응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혼자 설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한때는 전화번호 목록만 넘겨봐도 마음이 든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많고 모임이 많던 시절엔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연에 전화하기엔 수십 개의 번호가 있지만 막상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걸 외롭다고 여겼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전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정연은 그 말씀을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잠시 그리움이 피어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는 그 시간이 진짜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정연은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훨씬 더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정연은 사람이 많아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심이 없어서 외로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더라도 진심이 있는 인연, 적더라도 깊이 있는 관계만 가슴에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관계는 수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적더라도 진심 있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정연은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야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모임도 자주 나갔고 각종 단체 대화방에서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녀는 어느 순간 자주 마음이 허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일이면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진심이 담긴 눈빛 하나,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걸 그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보다 적더라도 깊이 있는 인연 하나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정연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편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졌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아끼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끔은 연락이 뜸해도 한마디로 마음을 다 전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 찾아가, 말없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인연이면 두세 명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정연은 지금 적은 사람과 함께하지만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평화롭고 단단해집니다. 정연은 이제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조용한 오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늘 무언가를 해야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던 자리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온이 혼자 있는 고요 속에서 더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귀한 기회다. 정연은 그 말씀처럼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감정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들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오며 감췄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하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나는 내 감정을 소중히 다루었는가? 그 물음이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진실하게 그녀의 하루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보지 말고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정연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는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머물 인연은 저절로 곁에 남습니다. 정연은 예전엔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서운하게 했나? 무슨 잘못이 있었나? 혼자 속을 태우며 먼저 연락하곤 했습니다. 어떤 인연은 더는 마음이 닿지 않는데도 관계만 유지하고 싶어서 억지로 밥을 먹고 억지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소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 쌓일수록 정연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를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떠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라. 머물 인연은 저절로 남는다. 그날 이후 정연은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없는 문자에 속상해하지 않았고 내가 늘 먼저 연락하는 인연엔 한 걸음 물러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었을 뿐인데 몇몇 인연은 조용히 사라졌고 또 몇몇 인연은 요즘 내가 생각나 하며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내 마음만 무거워질 뿐이다. 이제 정연은 인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떠날 인연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보내고 머물 인연엔 감사와 사랑을 담아 천천히 마음을 나눕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인연은 언제나 옆에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내면 됩니다. 정연은 참 오래도록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좋은 이유.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았고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자신의 감정은 늘 삼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혼자 있는 밤마다 자주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항상 참기만 할까?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정연의 긴 세월을 짧게 정리해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날 이후 정연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불편한 부탁에는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고 억지로 웃던 자리에서는 차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사람 수를 줄인 대신 자신의 시간을 늘렸고 남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하루를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졌고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정연은 이제 누군가의 기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만이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라. 정연은 평생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줄이며 살았고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며 마음의 소리를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녀는 조용히 삶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연이었습니다. 정연은 평생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했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뒤로 미뤘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도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며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곁엔 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진짜 내 편은 몇이나 되는가. 그날부터 정연은 마음을 조용히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음을 다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채널 내 삶의 지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왜 인간관계를 줄여야 하는지, 어떤 인연은 과감하게 놓아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매일 들으시다 보면 언젠가 그 무거웠던 관계의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위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진중한 이야기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정연의 마음을 따라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연에게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지나며 의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는 정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만 꺼내놓기 일쑤였습니다. 정연이 아프다고 말해도 에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나도 바쁘다며 전화를 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내가 이 인연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인연은 아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정연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과연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더 지치게 만드는가? 정연은 그날 이후 연락을 줄였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맞추려는 노력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미안함보다 안도가 더 컸고 외로움보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은 조용히 흘려보내야 한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마음만 괴로워질 뿐이다. 관계란 시간의 길이보다 지금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연은 그제야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인 삶은 결핍이 아니라 성찰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을 줄이고 가까이 있던 지인들과도 거리를 둔 정연은 문득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와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겠지만 이제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그 시간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괜히 외로워지고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다. 정연은 그 말씀을 떠올리며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하늘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던 꽃 이름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익숙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지. 아, 나는 이런 걸 참 힘들어했지. 정연은 다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할 줄 아는 이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정연은 그제야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혼자인 삶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그녀는 매일 조용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정연은 문득 자신이 붙잡고 있는 몇몇 관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잘 지내는 듯 보여도 늘 마음이 불편하고 만나고 나면 괜히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놓지 못한 이유가 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많았고 사소한 추억이 많아서 도저히 등을 돌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생각해 본 끝에 정연은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건 정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것을. 상대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보다 내가 떠나면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 나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정연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시작이다. 내려놓을수록 자유와 평화가 따른다.
정연은 가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필요 이상의 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관계들을 정리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그 인연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잊는다고 해서 추억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놓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살펴라. 정연은 그 말처럼 이제는 누군가의 반응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혼자 설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한때는 전화번호 목록만 넘겨봐도 마음이 든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많고 모임이 많던 시절엔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연에 전화하기엔 수십 개의 번호가 있지만 막상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걸 외롭다고 여겼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전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정연은 그 말씀을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잠시 그리움이 피어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는 그 시간이 진짜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정연은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훨씬 더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정연은 사람이 많아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심이 없어서 외로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더라도 진심이 있는 인연, 적더라도 깊이 있는 관계만 가슴에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관계는 수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적더라도 진심 있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정연은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야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모임도 자주 나갔고 각종 단체 대화방에서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녀는 어느 순간 자주 마음이 허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일이면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진심이 담긴 눈빛 하나,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걸 그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보다 적더라도 깊이 있는 인연 하나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정연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편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졌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아끼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끔은 연락이 뜸해도 한마디로 마음을 다 전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 찾아가. 말없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인연이면 두세 명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정연은 지금 적은 사람과 함께하지만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평화롭고 단단해집니다. 정연은 이제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조용한 오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늘 무언가를 해야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던 자리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온이 혼자 있는 고요 속에서 더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귀한 기회다. 정연은 그 말씀처럼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감정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들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오며 감췄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하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나는 내 감정을 소중히 다루었는가? 그 물음이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진실하게 그녀의 하루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보지 말고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정연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는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머물 인연은 저절로 곁에 남습니다. 정연은 예전엔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서운하게 했나? 무슨 잘못이 있었나? 혼자 속을 태우며 먼저 연락하곤 했습니다. 어떤 인연은 더는 마음이 닿지 않는데도 관계만 유지하고 싶어서 억지로 밥을 먹고 억지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소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 쌓일수록 정연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를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떠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라. 머물 인연은 저절로 남는다. 그날 이후 정연은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없는 문자에 속상해하지 않았고 내가 늘 먼저 연락하는 인연엔 한 걸음 물러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었을 뿐인데 몇몇 인연은 조용히 사라졌고 또 몇몇 인연은 요즘 내가 생각나 하며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내 마음만 무거워질 뿐이다. 이제 정연은 인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떠날 인연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보내고 머물 인연엔 감사와 사랑을 담아 천천히 마음을 나눕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인연은 언제나 옆에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내면 됩니다. 정연은 참 오래도록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좋은 이유.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았고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자신의 감정은 늘 삼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혼자 있는 밤마다 자주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항상 참기만 할까?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정연의 긴 세월을 짧게 정리해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날 이후 정연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불편한 부탁에는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고 억지로 웃던 자리에서는 차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사람 수를 줄인 대신 자신의 시간을 늘렸고 남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하루를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졌고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정연은 이제 누군가의 기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만이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라. 정연은 평생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줄이며 살았고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며 마음의 소리를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녀는 조용히 삶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연이었습니다. 정연은 평생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했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뒤로 미뤘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도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며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곁엔 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진짜 내 편은 몇이나 되는가. 그날부터 정연은 마음을 조용히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음을 다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채널 내 삶의 지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왜 인간관계를 줄여야 하는지, 어떤 인연은 과감하게 놓아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매일 들으시다 보면 언젠가 그 무거웠던 관계의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위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진중한 이야기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정연의 마음을 따라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연에게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지나며 의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는 정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만 꺼내놓기 일쑤였습니다. 정연이 아프다고 말해도 에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나도 바쁘다며 전화를 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내가 이 인연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인연은 아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정연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과연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더 지치게 만드는가? 정연은 그날 이후 연락을 줄였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맞추려는 노력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미안함보다 안도가 더 컸고
외로움보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은 조용히 흘려보내야 한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마음만 괴로워질 뿐이다. 관계란 시간의 길이보다 지금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연은 그제야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인 삶은 결핍이 아니라 성찰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을 줄이고 가까이 있던 지인들과도 거리를 둔 정연은 문득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와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겠지만 이제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그 시간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괜히 외로워지고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다. 정연은 그 말씀을 떠올리며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하늘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던 꽃 이름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익숙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지. 아, 나는 이런 걸 참 힘들어했지. 정연은 다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할 줄 아는 이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정연은 그제야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혼자인 삶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그녀는 매일 조용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정연은 문득 자신이 붙잡고 있는 몇몇 관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잘 지내는 듯 보여도 늘 마음이 불편하고 만나고 나면 괜히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놓지 못한 이유가 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많았고 사소한 추억이 많아서 도저히 등을 돌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생각해 본 끝에 정연은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건 정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것을. 상대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보다 내가 떠나면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 나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정연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시작이다. 내려놓을수록 자유와 평화가 따른다. 정연은 가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필요 이상의 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관계들을 정리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그 인연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잊는다고 해서 추억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놓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살펴라. 정연은 그 말처럼 이제는 누군가의 반응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혼자 설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한때는 전화번호 목록만 넘겨봐도 마음이 든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많고 모임이 많던 시절엔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연에 전화하기엔 수십 개의 번호가 있지만 막상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걸 외롭다고 여겼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전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정연은 그 말씀을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잠시 그리움이 피어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는 그 시간이 진짜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정연은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훨씬 더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정연은 사람이 많아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심이 없어서 외로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더라도 진심이 있는 인연, 적더라도 깊이 있는 관계만 가슴에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관계는 수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적더라도 진심 있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정연은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야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모임도 자주 나갔고 각종 단체 대화방에서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녀는 어느 순간 자주 마음이 허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일이면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진심이 담긴 눈빛 하나,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걸 그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보다 적더라도 깊이 있는 인연 하나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정연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편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졌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아끼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끔은 연락이 뜸해도 한마디로 마음을 다 전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 찾아가 말없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인연이면 두세 명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정연은 지금 적은 사람과 함께하지만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평화롭고 단단해집니다. 정연은 이제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조용한 오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늘 무언가를 해야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던 자리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온이 혼자 있는 고요 속에서 더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귀한 기회다. 정연은 그 말씀처럼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감정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들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오며 감췄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하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나는 내 감정을 소중히 다루었는가? 그 물음이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진실하게 그녀의 하루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보지 말고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정연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는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머물 인연은 저절로 곁에 남습니다. 정연은 예전엔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서운하게 했나, 무슨 잘못이 있었나 혼자 속을 태우며 먼저 연락하곤 했습니다. 어떤 인연은 더는 마음이 닿지 않는데도 관계만 유지하고 싶어서 억지로 밥을 먹고 억지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소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 쌓일수록 정연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를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떠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라. 머물 인연은 저절로 남는다. 그날 이후 정연은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없는 문자에 속상해하지 않았고 내가 늘 먼저 연락하는 인연엔 한 걸음 물러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었을 뿐인데 몇몇 인연은 조용히 사라졌고 또 몇몇 인연은 요즘 내가 생각나 하며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내 마음만 무거워질 뿐이다. 이제 정연은 인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떠날 인연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보내고 머물 인연엔 감사와 사랑을 담아 천천히 마음을 나눕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인연은 언제나 옆에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내면 됩니다. 정연은 참 오래도록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았고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자신의 감정은 늘 삼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혼자 있는 밤마다 자주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항상 참기만 할까?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정연의 긴 세월을 짧게 정리해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날 이후 정연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불편한 부탁에는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고 억지로 웃던 자리에서는 차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사람 수를 줄인 대신 자신의 시간을 늘렸고 남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하루를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졌고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정연은 이제 누군가의 기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만이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라. 정연은 평생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줄이며 살았고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며 마음의 소리를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녀는 조용히 삶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 속의 정연은 결국 우리 자신일지 모릅니다. 관계를 놓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인연을 붙들고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해. 사람 속에 자신을 숨기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붙잡지 말고 내 안의 평화를 먼저 구하라. 혼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다시 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어 그동안 놓지 못했던 인연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대 안에 이미 모든 평온과 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어 보세요.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깊고 정갈한 이야기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 삶이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